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 콘크리트 공사에서 시멘트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85쪽입니다. 자, 물에 대한 얘기는 그냥 그죠? 깨끗한 물 사용해라. 물에 대한 건 거의 나오질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골재도요. 자, 골재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모래 자갈을 골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크기로 얘기했을 때 기역하고 니은. 그죠? 장골재, 굵은 골재. 잔 조그만 거니까 가느다랄 세자. 그 다음에 조자는 거칠 조자입니다. 좀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그냥 그래요. 이런 내용도 그냥 있는데 그냥 5mm 정도. 체계가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5mm를 기준한다. 자, 요렇게 그냥 쉽게.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장골재, 굵은 골재 있죠? 자, 얘의 기준을 뭐냐 그러면요 5mm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그러면서 자, 우리 또 장골재는 그냥 쉽게 얘 뭐예요? 모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자갈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자, 여기서도 또 5mm인데요. 모래는요. 자, 그러니까 5mm보다 적은 게 모래인데요. 모래도 또 요렇게 또 구별을 한다 그랬죠? 요렇게요. 2.5하고 요것도 중간으로. 자, 그래서 얘는 뭐냐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를 얘를 우리가 가는 모래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자, 요걸 또 뭐라 그런다? 붉은 모래라고 얘기도 한다. 자, 이런 것들도 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무게에 의해서 경량, 중량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그냥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골재에서는 어떻든 자, 요 4번에 가끔. 자, 여기도 그냥 읽어 나가면 됩니다. 자, 골재의 품질 조건 했는데, 자, 기억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골재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골재는, 자, 우리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다 하지만은 이거를 적게 하는 거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거 하면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시멘트는 뭐라고요? 자, 얘는 강도를 크게 하는 거다. 깊게 들어가면 조금씩 더 범위가 넓죠. 근데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딱 알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이제 자, 기억을 보면은요. 자, 여기도 골재의 품질 적고 골재도 강도가 나와야 되죠. 그죠? 제가 균열을 적게 하는 거라 그랬지만 강도, 그다음에 내구성 오래 견뎌야 되고요. 불에 또 내화성 이런 거 당연히 다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 니은 표면은 거칠고 둥근 거, 그죠? 둥글어야지만, 둥글 얘기하면서 우리 나오는 건 뭐 얘기입니까? 우리 얘 얘기 신나게 하는 겁니다. 시공연도, 영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워커빌리티. 얘 뭐야? 시공성, 작업성,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죠. 네,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자, 둥글어야지만이 작업이 잘 된다. 시공연도가 좋은 겁니다. 거칠어야 부착력이 좋습니다. 자, 뭐하고요?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이 부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저기에 철근까지. 자,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대소립이 적당하게 혼입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큰 것만 있어도 안 되고 적은 것만 있어도 안 되고 우리 인생사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크고 작은 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연속 입도 분포라고 얘기했고요. 자, 리을번도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던 거죠. 시멘트 풀 강도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골재가요. 시멘트 풀이 뭐예요? 시멘트 페이스트라 그랬어요. 물하고 시멘트를 섞은 거. 그걸 시멘트 풀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보다 골재가 강도가 더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 이 지문에서 보면은요. 자, 지금, 자, 우리 이 지문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멘트 풀. 강도보다, 그죠? 골재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문이 이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뭐 했습니까? 시멘트 풀이니까 시멘트 풀은 시멘트에 물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시멘트는 뭐 얘기했어요? 강도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골재는 뭐 얘기했어요? 요 부합 이렇게 잘 안 맞지만 이렇게 아는 게 좋다. 강도는 강도도 얘가 얘보다 더 좋아요. 근데 우리 강도 얘기할 때는 얘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 이런 얘기. 자, 그다음에 미음도요. 미음에 보면 골재의 염분, 염화물 이온 함유량은
자, 그래서 골재, 절건, 정량의 요 0.02도, 이게 작년까지도 외우라 그랬어요. 제가 기본 과정에서도 얘기했는데, 염분 함유량. 이게 그러네. 그러니까 외우면 좋고요. 어떻든 자, 염분 함유량은 이거 이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염분이 들어가면,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까? 철분 부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하면서 요 뒷장을 한번 요 같이 보자고요. 자, 86쪽에 보면은요, 요 얘기하면서요, 핵심 지문 정리를 보면은요, 자, 그 3번에 써 있죠. 염화 물량을 측정하는데, 지금 여기, 자, 동그라미 1번, 장골재. 장골재가 우리 여기서는 얘입니다. 얘, 그죠? 적은 거. 자, 이렇게 되는데, 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0.04% 이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CL 기준율에서, 요 CL 기준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0.02% 이하, 요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콘크리트도요.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화 물량도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 자, 골재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얘는 킬로그램으로 해서 0.3 킬로그램이죠. 자, 최적당.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자, 여기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0.3 이하로 한다. 자, 근데 그 다음 말, 부득이 이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염화 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서 0.6. 자, 이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말이 써 있네요. 그래서, 자, 요것도 어떻든, 자, 우리, 있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장 전유로 와서요. 85쪽에 비읍에 보면은요. 자, 우리 그저 이제 흡수율이 큰 경량골재는 사용하기, 그저 경량인가? 다공질이라 그랬어요. 숭숭숭숭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2, 3일 전에 살수해서 표면 건조, 그 다음에 내부 포화, 내부에는 물이 빵빵하게 들어가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시읒에 보면 실적률. 자, 요 얘기도 이런 것들, 제가 이 지문을 좋아하는데 시험 문제는 또 이것도 그래요. 자, 그래서 실적률이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실적률이 일단은 커야 된다 그러는데, 그 다음 가로도 같이 보자고요. 실적률, 조립률. 자, 그 다음에 잔골재율. 자, 요 세 얘기가 있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시험 문제는 어떻든. 자, 이렇게 됩니다. 실적률, 결론은, 자, 우리 골재에서 실적률도 커야 되고, 크라 그랬어요. 조립률도 커야 되고, 잔골재율은 작아야 된다. 이게 골재가 좋은 골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쪽에 이제 지문이 있고요. 다음 쪽에 마찬가지로 그 핵심 지문에 보면 얘가 무슨 말이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실적률은요, 전체 부피에 대한 골재의 실제 부피입니다. 실제 부피. 자, 얘를 갖다가 실적률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얘 우리가 만드는 구조물이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 부피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자, 부피, 전체 부피에 대해서 골재가 얼만큼 들었느냐. 골재의 실제 부피. 그걸 갖다가 실적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실적률이 크다라는 거, 실적률이 그러니까 골재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모래 자갈이. 자, 그래서 자, 우리 거기에 핵심 지문 정리 보면은요, 실적률하고 반대말이 이제 공급률입니다. 공급률이 뭐예요? 공간 부분. 자, 그래서 실적률은 전체 부피에 대한 골재의 실제 부피고요. 기역, 니은, 디귿 다 돼 있죠. 모래가 이 정도, 자갈이 이렇게 돼 있고, 쇠석이 이 정도. 쇠석이 뭐예요? 자갈을 깬 거, 쇠석 많이 사용하죠? 자, 이렇게 되는데, 다 보면은 5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자, 외우는 건, 이것도 진짜, 그러니까 세월이 이제 변했는데, 옛날에 외우라 그랬어요, 이것도. 그냥,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단 커야 된다. 이 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조립률은 뭐냐 하면, 여기 말은 신나게 써 있는데, 굵은 모래가, 지금 여기 굵은 모래, 가는 모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굵은 모래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가는 모래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조립률입니다. 그죠? 입자가 크면은 강도가 크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 이런 얘기고. 잔골재율은요, 자갈하고 모래를 비교한 겁니다. 자갈하고 모래. 그래서 자, 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자갈이 더 많이 들어간 거. 자갈이 더 입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를 갖다가 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얘기 좀 봤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골재에 대한 얘기, 자, 요런 얘기 정도가 이제 우리가 좀 알면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혼화재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양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양념이니까, 양념. 그러니까 대규모 할 때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 그냥 우리 집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소규모니까 이런 거 안 넣지만은 대규모 할 때는 양념이 꼭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화 재료 하면서 자, 보면은요. 자, 우리 그 사용 목적에 대한 거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성질을 좋게 만들다든가 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골재, 시멘트 이외에 첨가하는 물질을 갖다가 혼화 재료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기억, 니은, 디귿 이제 읽어보면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는 것도 참고로 좋습니다. 자, 근데 혼화 재료의 이제 대표 주자가 얘입니다. A2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쭉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기본소에는 옛날, 이게 자꾸 지금 오늘은 왜 자꾸 옛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이제 책이 제가 이제 매년 책을 벌써 보니까 뭐 한 15년 이상을 쓰면서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넣고 빼고 새로운 거 넣고 좀 오래된 것들은 빼서 완전히 버리고 이렇게 막 그런단 말이죠. 하지만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넣은 것들인데 또 오늘은 그런 요 혼화 재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혼화 재료가 지금 여기 A제라고 했는데 요 무슨 혼화 제자로 되는 게 있고요. 무슨 A2제 또는 자, 요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아, 국산말로는 요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아이입니다. 자, 요 제자가 자, 요건 요렇게 씁니다. 한자 몰라도 되지만 참고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쓰는 제자가 있고요. 요 제자는요, 한자로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근데, 그러니까 요게 무슨 의미냐면, 요렇게 쓰는 거하고의 그 비교를 보면은요. 자, 우리 혼화재를 얘는 자, 우리 5% 이하를 넣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소량 넣는 겁니다. 시멘트, 자, 지금 여기서 시멘트, 모래자갈에 양념을 넣는다 그랬는데, 요거 이렇게 소량을 넣을 때는 요렇게 써요. 근데 얘 이상입니다. 5%가 정도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다량으로 넣을 때는 많이 넣는 건 이렇게 써요. 자, 이런 것도.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품질에 얘는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향을 준다. 조금 넣으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랑 비교했을 때 품질을 갖다가 변화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넣으니까 아예 그냥 생뚱맞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돼서 얘의 대표 주자가 지금 얘기하는 A2제입니다. 그래서 이 A2제 지금 여기 쓰는 거예요. 자, 이 A2제 그 이외에 우리 이제 여기다 하면은 고로, 실리카, 포졸란. 이거 조금 전에 어디서 했어? 시멘트에 넣는다 그랬어요. 시멘트에 이런 거 넣어서 장기 강도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이 넣어갖고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좀 이렇게 또 봤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자, 이런 거보다는 얘예요. 만약 혼화 재료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A제가 이제 제가 기본 과정에서도 얘만 얘기했지만 얘다라는 거예요. 자, A제에서 그러면 자, 이게 A제 그러면 우리 뭐 얘기 이거죠?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기. 근데 공기 그러면 좀 그러니까 기포가 이 혼화 재료가 뭐야? 기포예요. 기포가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들어가서 뭘 좋게 하는 거예요? 시공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A2에서 E는 뭐야? 인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트레인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은 공기를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그래서 에이전트 이렇게 쓰는 거죠. 제자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A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영어가 좋잖아요. 요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뭐 만드는? 기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아주 미세한 기포를 갖다가 그죠? 콘크리트에 넣어서 그죠? 시공 연도 뭐 이런 것들을 좋게 하는 게 A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 맨 밑에 그런 말이 써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키워드가 에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이제 A제를요 우리 다른 말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기연행제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유동화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유동화재, 그 다음에 감수재. 자, 요런 말을 씁니다. 자, 이거는 그게 뭐냐면 얘가 A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역할. 지금 얘기했지만 시공연도 얘기를 제가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시공연도를 좋게 하는 거라 그러면서 또 우리 그 86쪽에 맨 밑에 보면 표면 활성제라는 이런 얘기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또 여기에, 자, 여기 제지만 딱 뭐라, 제자로 썼단 말이죠, 제가. 아, 우리 국어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야? 공기연행제라는 거는, 자, 지금 공기를 콘크리트에 넣는 거라 그랬습니까? 공기가 눕는다. 공기랑 얘랑 같이 있다. 같이 행동한다. 그래서 공기연행제라는 거예요. 뭐가요? 에이지제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요. 유동화제라는 말은 뭐야? 이게 들어가서 그저 물처럼 잘 흐르는 유동성이 좋게, 시공성 좋게. 유동화제 이 얘기하면 이게 시공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공성 얘기하면 뭐예요? 워커빌리티, 시공연도. 이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야, 얘가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얘는 감수제라는 건 뭐야? 물이 적게 들어가는. 얘가 들어감으로써요, A제를 넣으면서, 그래서 물 얘기하면 또 우리 물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W 퍼시잖아요. 얘를 적게 넣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 역할을 하니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물이 적게 들어가는 게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물이 들어가서 좋은 거는 뭐만? 시공연도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거를 적게 넣고 대신 얘를 넣어서 시공연도를 좋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론도 하는 거예요. A제는 공기연행제의 역할, 유동화제의 역할, 그 다음에 감수제의 역할을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본소에도 이제 거기에 87쪽에 A, B, C, D, 자, 여기 써 있는데요. 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A제는 요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우리 또 요걸 갖다가 요렇게도 얘기합니다. 볼 베어링적인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쿠션의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볼 베어링이 뭐예요? 그러면 볼 베어링은요, 기계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기계에서 보면 베어링이, 자, 우리 이런 어떤 베어링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자, 우리 뭡니까? 이렇게 요게 베어링입니다. 베어링 사이에 쇠타마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쇠타마가에서, 자, 이게 들어가서, 자, 우리 뭡니까? 점접촉을 하는 겁니다. 네, 쇠타마가 들어가서 얘 회전을 하는데 요게 있어갖고 얘랑 회전하는 부분에 점접촉을 해서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게 볼 베어링적인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시공성을 좋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성을 좋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뭐라 그런다? 볼 베어링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특히 요거 시공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공성. 점접촉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쿠션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자, 우리 자동차 차면 우리 시트잖아요. 얘가 뭡니까? 자동차 달리면서 이 반복 하중 이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시트가 다 흡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쿠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렇게 씁니다.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킨다. 자, 요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 자, 요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 동결융해. 얘는 뭐야? 어는 거고요. 얘는 뭡니까? 녹는 겁니다. 자, 이 얘기하면은, 자, 우리 이제 혼화 재료를 놓지만은요, 우리 콘크리트에는 물이 들어간단 말이죠. 물이 들어가니까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요거는 이제 점접촉은 지금 이제 요 역할은 요것도 그냥 좀 설명을 좀 하면은, 자, 얘 기포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여기에 그저 우리 골재나 뭐 시멘트나 이런 거하고 무슨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점 접촉을 하니까 이제 스무스해지는 거고요. 동결융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가 뭐 골재든지 뭐 시멘트든지 여기에 뭐가, 그죠? 자, 우리 기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좀 쭉 눕혀 있어요. 근데 여기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얘가, 자, 그죠? 머금고 있으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얼면은 9% 이상이 최적이 팽창을 하고요. 그러니까 팽창을 하니까 얘가 커집니다.
그죠? 커지니까 민단 말이죠. 그럼 여기 주위에 이렇게 쫙 기포가 있는데 기포 커지니까 이게 자체 이렇게 전체로 커지는 게 아니고 이 커진 거를 이 기포가 흡수를 한다라는 거야. 기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눌러주니까 자 요런 식으로 땡 그냥 이렇게 찌그러진다라는 거죠. 쉽게 여기서 찌그러지면서 여기서 흡수를 해준다라는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녹으면은 자 얼면은 커지지만 녹으면 다시 적어지니까 그때는 다시 원위치로 그죠? 얘가 다시 원위치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기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된다?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쿠션의 역할을 한다. 자, 에이제는요, 공기연행제, 유동화제, 감수제의 역할을 하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한다. 볼 베어링적인 역할을 한다. 볼 베어링적이니까 스무스하게 점접촉을 해서 자, 이런 거를 좋아진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자, 이런 것도 한다는 거야.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을 적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또 뭔 얘기입니까? 이게 여기서 다 커버해 주니까 균열도 적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AJ 역할이 많네요. 자, 이런 역할이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저 정도 더 알면은 좋고요. 87쪽에 이제 A에 보면은 시공용도를 향상시키고 저기 여기 나왔죠. 재료 분리. 자, 그다음에 블리딩. 자, 블리딩 이제 우리 또 나오지만 블리딩 나온 김에 그냥 이제 다 하는 겁니다. 자, 블리딩이라 그러는 건 블리딩 얘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돼 있죠. 재료가 분리되는 거에서부터 해서 블리딩, 그 다음에 레이턴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재료가 자, 지금 시멘트, 물, 모래, 자갈, 혼화제에서 잘 비벼서 이게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거잖아요. 타설을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디 나온 것도 보고 하자고요. 그냥 하지 말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요거는 81쪽이래요. 91쪽에 맨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7번 밑에 재료 분리 나오고요. 한 장을 넘겨서 92쪽에 보면 브리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디귿에 레이턴스가 나옵니다.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그냥 하는 겁니다. 재료 분리 잘 비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요. 잘 안 비벼지면은 재료가 분리되는 거죠. 자, 분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블리딩입니다. 자, 그래서 블리딩, 자, 가서 또 하지만은, 자, 뭐야? 이렇게 돼 있죠. 블리딩이 뭐예요? 그러면 굳지 않은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미세한 물이나 미세한 물질이 그러니까 아주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재료가 분리되면 그냥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분리된 다음에는 가벼운 것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물이나 미세한 물질이 위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브리딩이라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썼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피나는 거. 우리 몸속에서 재료가 분리돼서 피가 나오는 거, 그걸 우리 뭐라 그랬어요? 브리딩. 자, 직역을 하면 얘 뭐라 그랬어요? 출혈. 출혈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위로 올라오는 걸 브리딩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이턴스는 코딱지라 그랬죠. 자, 이게 이제 표면 위로 나와서 그 표면에 나와 있으니까 물하고 같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물이 증발을 하니까 허연 것만 남는 거. 자, 그걸 갖다가 레이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브리딩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 A번 보면 시공 용도를 좋게 하고요. 재료 분리, 그 다음에 브리딩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 불량입니다. 이거 불량. 근데 이런 현상이 또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자,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방지시켜 준다라는 거야. 뭐야? 잘 비벼지게 얘기하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B번에 보면 단위 수량을 감소한다. 이 얘기, 그래서 무슨 얘기 했어요? 자, 감수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화에 의해서 수화열도, 그죠? 우리 뭡니까? 수화 반응에 의해서 수화열이 난단 말이죠. 수화열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기 강도가 나와서 좋지만은 균열이 간단 말이죠. 너무 그냥 열이 나면은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화열이 적게 하는 얘기. 이거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 다음에 C번에 지금 여기 나왔죠.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내수성, 수밀성. 자, 그죠? 지금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요걸 갖다 또 이런 걸 무슨 역할이라 그런다고요? 쿠션의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D번에 보면 3에서 5% 넣는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제할제 얼마 넣는다 그랬어요? 5% 이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 5% 이하를요, 요 핵심 지문에서 한번 보자고요. 핵심 지문에서 보면, 자, 공기량이 이렇게,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기량은 고강도 3.5, 이거 보지 말고 그냥 참고. 자, 보통 콘크리트, 이 경우 얼마가요? 자, 여기 지금 제가 5%라고 써 있지만, 자, 우리 5%라고 그랬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은요, 4.5%라는 거예요. 우리 시방소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5%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요, 보통 콘크리트 및 포장 콘크리트의 경우 4.5%로 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 가로하고 뭐라 그랬어요? 허용 오차는 얼마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5%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왜 1이라고 썼어? 1.5%입니까? 그럼 최대는 어떻게 됩니까? 자, 1.5 하니까 5, 6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하면은 3%네요. 자, 그러니까, 자, 시계획에서는 규정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요게 되니까 3에서 6%래요. 근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는 5%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4.5%에서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1.5도 퍼센티지 써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거다. 근데 그냥 우리 그냥 퉁해서 5%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번 이제 보자고요. 그 D번 보면 3에서 5% 사용이 원칙이다. 근데 원래 어떻게 돼 있어요? 규정은 3에서 6%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초과 시에 사용할 경우는 공기량이 1% 증가 시 압축 강도는, 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시공연도는 또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야지,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만큼 많이 들어간 것만큼 구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에. 그죠? 미소하지만은. 그러니까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지문에서 2번의 공기량의 증대 방법. 자, 요거 한번 읽어주시고요. 읽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혼화 재료의 양.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재료 시 혼화제의 양은 콘크리트 용적 계산에 포함하지. 자, 얘 혼화 재료는 양념이에요. 혼화 재료 지금. 그래서 얘는 포함하지. 이런 거 용적 계산을 할. 용적이 뭐예요? 부피. 크기를, 우리 그 크기 얘기하잖아. 크기 할 때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지만 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딕은 여기 나오는 건 제목만 봐도 됩니다. 여기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가 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 혼화재료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제자하고 제자, 요게 조금 더 추가로 제가 얘기를 했네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혼화재료. 그래서 지금 우리 뭡니까? 시멘트, 물, 모래, 자갈, 혼화재료까지에 대한 구성재료에 대한 거를 봤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많이 왔네요. 자, 이쪽에 좀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 이제 두 번째 88쪽에 보면 콘크리트의 강도와 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번호 몇 번입니까? 자, 2번이네요. 콘크리트 강도와, 자, 그 다음에 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그죠? 우리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강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강도가 나오는데 이게 나오기 위해서 이제 배합을 해갖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목을,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자, 콘크리트 강도는 시멘트 강도하고요. 뭐 하고요? 물 시멘트 비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다른 것들도 다 강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시멘트 강도하고 얘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멘트 강도가 크고 물은 적게 들어가면은 얘가 강도가 좋아집니다. 그죠? 자, 이런 얘기. 항상 물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자,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2번 써 있고요. 3번 뭐 조건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그래서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자, FCK라 그래서 우리 4주입니다. 4주 강도. 자, 우리 보통이 4주니까 얼마입니까? 28일이에요. 28일 동안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뭡니까? 보양양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4주, 그럼 또 강도를 또 구체적으로는 무슨 강도를 보는 거예요? 압축 강도를 보는 거예요. 강도가 보면 인장 강도도 있고 전당 강도도 있고 있지만 압축 강도. 자, 요것도 써줄 거야. 그래서 4주에서 무슨 강도를 본다고요?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를 본다. 이걸 그냥 줄여서 우리 그냥 콘크리트 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4주 압축 강도. 이렇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아까도 했지만 콘크리트의 4주 압축 강도는 자, 요 옛날에 18, 15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이것도요. 옛날 얘기 이제 안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우리 계신 분들이 또 신경질 난단 말이야. 네? 자, 그러니까 그래서 18메가파스칼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요 참고에 있는 말들도 좋습니다. 자, 1번 보면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그죠? 설계 기준 강도보다 커야 된다라는 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면은요,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 이게 공식이 아니에요. 근데, 자, 우리 지금, 압축 강도를 FCK라 그래고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A분의 P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공학에서, 제가 또 이제 공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시설계로는요, 우리 지금 보면 이 시설계로는 공학이에요. 공학이 종합체예요, 시설계로. 개론이잖아요. 자, 우리 공학에서, 이거는 몰라도 되지만은, 자, 우리 시그마라 그래요. 시그마는요, A분의 P예요. 공학에서는요, 공학 자꾸 이거 외우라 그래요. 자, 외우라 그럽니다. 이 시그마라 그래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응력, 강도예요, 강도. 내일 강도를 우리가, 압축 강도 뭐 하여튼 이제 강도고 얘는 단면적, 면적이에요. 면적이고요. 자, 얘는 자, 우리 압력이라고 그래도 힘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압력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래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자, 이런 얘기야. 강도는 A분의 P에서 힘에는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자, 요거 몰라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제가 썼는데 우리 이제 여기에 쓴 이유는 지문을 뭐냐면 그 세 번째 지문 보면은요. 자, 이 3번의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쓴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시험용 공시체의 크기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좀 이따 배우지만은 지금 이게 치는 얘가 우리가 원하는 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험하는 걸, 그래서 시험용 공시체라 그러는데, 자, 이 얘기. 이거 지문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뭐라 그래서 안밀 속도라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제하 속도가 빠를수록. 속도가 빠를수록요, 강도가 어떻게 나온다?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지문. 근데 이 지문이 그냥 보면은, 이 크기가 똑같은, 자, 콘크리트를 똑같이 비볐으면 크건 작건 간에 강도가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근데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작으면은 같은 재료로 했지만은 크기가 큰 것에 비해서 강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작은 놈이 맵다. 뭐 이런. 조그만 게 강도가 크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보면 이해가 안 갔는데 이걸로 보는 거야. 이걸로.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공학에서 하는 거 공학인데 이 공학 지금 이렇게 똑같이 썼잖아요. 얘가 뭡니까? 단면적이잖아. 면적, 단면적이니까 얘가 크기잖아요. 크기, 얘하고 얘 강도예요. 얘가 지금 강도야. 그죠? 압축 강도예요. 얘하고 얘는 지금 뭡니까? 반비례 관계잖아요. 얘가 작으면은 강도가 크게 나오잖아요. 맞죠? 강도가.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크기가 크면은 강도가 적게 나와요. 똑같은 재료를 해더라도 조그만 게 강도가 더 크게 나온단 말이죠. 요거에 의해서. 그러면 요거는 제하 속도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빨리 타설한다라는 거야. 빨리 타설을 하면은요, 어떻게 된다? 강도가 크다라는 거야. 얘가 근데 요걸 요렇게 표현한 거야. 얘 힘, 압력, 이 속도잖아. 속도. 빨리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때리니까 힘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큰 거는 얘는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지문을 갖다가 이걸로 해서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제하 속도를 요걸로 보려는 겁니다. 이 크기는 단면적이죠. 면적. 그죠? 그러면은 강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반대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2번하고 2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자, 면적분의 압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뭡니까? 0.3, 그 다음에 0.6. 자, 근데 골재는 얼마라 그랬어요? 0.02%.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5번에 보면 콘크리트 강도. 자, 요거, 그죠? 지금 여기가 시멘트 강도가 크면 커지고요. 물 시멘트비가 작으면은 커지고요. 슬럼프 값도요. 자, 슬럼프 값 이제 또 뒤에 하는데 슬럼프 값은 아까도 얘기했죠? 얘가 헤벨레 됐다. 슬럼프 값이 크다라는 건 헤벨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작을수록. 자, 작다라는 거는 꼿꼿하게 쓴 겁니다. 그 위에서부터 재는 거니까 작으면은 강도가 큰 겁니다. 댐비빔이에요, 댐비빔. 자, 그 다음에 골재는 대소립이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크고 작은 게 있어야지 큰 것만 있다, 작은 것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 단편으로 얘기할 때는 골재가, 입자가 크면 강도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만들 때는 크고 작은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양이 자랄수록.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지문도 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콘크리트의 배합에 대한 얘기인데 잘 비비는 건데, 자, 그 89쪽에 보면 배합 설계 순서. 자, 얘가 시험 문제 몇 번 나왔고요. 요번에도 요 강도가 어느 게 크고 작냐. 요번에도 여기서 지문이 하나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거기, 자, 그러니까 요거 순서, 맨 처음에 소요 강도, 설계 기준 강도를 맨 처음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배합 강도, 그 다음에 시멘트 강도. 자, 어느 게 제일 큰 거예요? 자, 그죠? 배합 강도가 설계 강도보다 크고요. 배합할 때 해다가 배합해서 실제로 하다 보면 적어진단 말이죠. 강도가 떨어지니까 크게 가는 거예요. 시멘트 강도가 더 큰 겁니다. 시멘트 강도가 더 크고, 자, 이런 크기로 해서, 자, 그래서 그 밑에, 자, 우리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자, 이렇게 해서, 자, 봤고요. 자, 3번에 보면은, 자, 이제 여기서, 자, 이것도 제가 기본 과정에서 했는데, 자, 우리 W+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얘를 갖다 뭐라 그랬어요? 물, 얘가 워터란 말이죠. 얘가 시멘트니까 물, 시멘트, 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조금 전까지도 이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 지금은 이게 변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이 말보다는 물결합제비라는 얘기 쓰라는 거예요. 물결합제비. 자, 지금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콘크리트는 시멘트, 물 또 씁니다. 모래, 자갈, 그 다음에 혼화 재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 시멘트 비면 요 말에 의하면 얘하고 얘의 비율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는요. 그죠? 근데 이게 다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 지문은 물하고, 자, 얘 물하고요. 물하고 나머지. 얘 결합제잖아요. 얘 물하고 얘하고 되니까 나머지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 재료까지 얘는 다 포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가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물결합제비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것도 제차 보면 뭐야? 제차는 많이 들어간 거예요. 5%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게 한번 바뀌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써도 요거 두 개 가지고만 써도 의미가 다 전달되고 다 그렇게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저도 일부러도 이제 이걸로 바꿔서 써도 되지만 그냥 씁니다. 물 시멘트비, 물 시멘트비. 자,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동그라미 3번에 물 시멘트비하고 가로해 놓고 물결합제비라는 말을 그냥 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최근에 그래서 이걸로 나옵니다. 나왔던 것들을 보면은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아는 게 더 좋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물 시멘트 비의 박스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시멘트 질량에 대한, 이것도 제가 올해 이제 지문을 바꿨어요. 작년까지는 시멘트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이랬는데 질량하고 중량하고 다 무게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또 이거 공학에서는요. 몰라도 되지만은 그냥 우리는 질량이나 중량이나 같다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공학에서는 뭐냐 하면은요. 질량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이거 이제 설비에서 배웠지. G가 뭐예요? 중력 가속도.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예요. 자, 그냥 여기서 나와서 그러면, 자, 우리 중량 그러면은요, 중량 그러면은 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중력 가속도가 다 쓰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질량 그러면은 뭡니까? 중력 가속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지구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저 우주잖아요. 이제 우린 저 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 위에 되게니까 이걸 많이 쓰는 겁니다. 질량을. 얘는 뭐야? 중량은 우리에서 W라 그러고요. 질량은 뭐라 그래요? M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비에서는 이제 보면 질량이란 말을 다 쓴단 말이죠. 자, 이거 막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만 아세요. 물론 알면 더 좋죠. 알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멘트 중량 그래도 괜찮아요. 시멘트 질량에 대한 물의 질량. 이제 자꾸 이제 또 어떤 책이라는 게고 모든 게 이렇게 조금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 기억해 보면 자, 이거 콘크리트별 여기도 봐요. 그냥 물 시멘트비라고 내가 그냥 놓아놓잖아요. 물 결합접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보면은, 자, 보통 시멘트 우리 이거 60%, 그러니까 60% 정도를 우리가 넣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중성화, 자, 우리 배웠죠? 중성화는 뭡니까? 중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중성으로 변하면은 철근이 부식되는 거예요. 철근이 부식되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콘크리트 균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성화를 갖다 좀, 이거 방지 좀 늦추자. 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물을 적게 넣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저항성 증대를 위해서는 55%고요. 자, 그 다음에 C번에 보면, 자, 여기서 55%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옛날에요. 자, 수밀 콘크리트 재치장. 재치장은 자기 자신이 치장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면은요, 거기에다가 뭔가 미장을 하든지, 매거나 도배를 하든지, 그냥 그 다음 과정을 공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재치장은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어. 제가 내 자신이 그냥 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재치장은 얘 자체 나오는 게 매끈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요. 자, 우리 수밀 콘크리트.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재치장. 재치장 콘크리트 지금 설명해 줬어요. 특수 콘크리트 가서도 배우지만은 고강도 콘크리트. 자, 이런 콘크리트는요. 자, 이런 콘크리트에서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했지만 50% 이하로 합니다. 물 적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강도가 커지는데 물이 적게 들어가니까 시공연도가 안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45%도 이제 책에는 안 넣었지만 45% 이하를 넣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제빙 화학제라 그럽니다. 이런 거 있을 때. 자, 이런 것들은 45%. 이런 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최근에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지문 같은데 좀 가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것도 자, 이렇게 다 봤어요. 자, 그래서 물시멘트비 봤고요. 자, 여기 니은에 보면 이거 나오죠. 물시멘트비에 대한 것도 내가 또 놓은 겁니다. 그냥 결론. 물 들어가면 좋은 거는 시공연도다. 나머지는 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시공연도 좋아지고요. B번에 강도 떨어지고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도 많아지고요. 물이 있으니까요. 물이 없으면 건조 수축이 안 됩니다. 건조가 안 되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건조되면서 수축이 가면서 균열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수밀성 빡빡하고 내구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성화도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F번 보면 재료 분리, 아까 저기 썼죠? 여기 안 지웠네요. 재료 분리, 블리딩, 레이턴스 이런 것들도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안 했지만 우리 또 뭐 배웠습니까? 크리프 배웠어요. 크리프도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뭐예요? 얘는 또 영어까지도 제가 써줘요. 기는 거라 그랬어요. 포복하는 거. 자, 얘는 또 이것도요. 크리프도 시험 문제 최근에도 또 나오죠. 그래서 하중에 증가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자, 부재가 있습니다. 보여요. 여기 누르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지금 누르고 있는데, 지금 튼튼해요. 그러면 영원히 튼튼한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중에 증가가 없어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 자, 이게 뭡니까? 그죠? 이걸 갖다 크리프라 그러잖아요. 크리프. 변형이 증대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지금 까딱 잘 튼튼하게 있습니다. 마냥이 아니라 시간 지나면 다 어떻게 된다? 맛이 간다라는 거예요. 변형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변형. 이게 처지는 거잖아. 변형이 증대된다라는 게 뭐야? 처짐이 가는 겁니다.
처짐이 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균열이 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또 영어 좋아하잖아요. 이거 쓰는 거야. 아웃되는 거. 클리프. 우리 사람도 제가 이거 할 때 클리프. 나이 들면 다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리가 되는. 그죠? 다 가는 겁니다. 이걸 클리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물 많아지면 다 나중에 생긴다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연도와 슬럼프에 대한 거랬는데, 자, 그죠? 시간이 한 좀 더 됐습니다. 막 너무 빡빡하게 가니까 또 우리 또 그러네요.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자, 요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자, 본 걸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공연도에 대한 거, 자, 또 이제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